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말라는 말은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인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 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죠. 안에 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의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꾸미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대화법을 다룬 책이므로 이런 말을 하면 처음에는 독자 여러분들이 대화법 책 맞아? 하고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겉모습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엄마들끼리 브런치를 먹을 때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걸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다시피 하던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저 미소 띤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내겠죠.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죠. 다소 과장된 예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패션에 상당히 흥미가 있었지만 패션에 투자할 돈이라고는 아르바이트로 번 약간의 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온 멋진 옷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샤넬인가? 하고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패션에 대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 마유미 씨의 팬이에요. 블로그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여성과 저는 초면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죠.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패션에 관해 올리는 블로그만 보고도 저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발보다는 옷발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취호과 하나애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를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콕 집어 말하자면 헤어스타일입니다. 특히 남성은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해봤자 피부톤 정리나 눈썹을 다듬는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에 특히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성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멋진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도 헤어스타일이 트렌드에 뒤떨어지거나 머리를 빗지 않고 부스스한 볏짚처럼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씁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머리를 빡빡 밀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처럼 헤어스타일은 얼굴 생긴새만큼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장으로 다양하게 느낌을 연출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실 선택이 고민이라면 항상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 부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돈을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인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둔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사람, 즉 부자입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 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 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대화도 항상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니까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이제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는 성공가도를 매일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아주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죠.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가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10cm 높이에서 볼 때와 1m 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도쿄타워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처럼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죠.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을 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미야모토 마유미 지음, 김지윤 옮김, 포레스트 북스 출판,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의 내용 일부와 함께했습니다.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1위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 10인 중 한 사람인 저자는 이 책에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몇 마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운을 부르고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사람은 저마다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꾸미라는 저자의 충고가 인상 깊습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나아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기 위해 보여지는 모습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